자, 앞 동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 셋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했고, 그 프로덕트 셋에 속하는 원소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요 인덱스 셋이 임의의 인덱스 셋인 경우에, 즉, 파이나이트 하거나 또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한 경우에는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순서상에 의해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고 uncountably infinite한 경우에는 순서상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요 프로덕트 셋에 속하는 원소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 떠한 이제 함수로서 정의를 했죠. 예, 그래서 이 프로덕트 셋, 자, 여기서 i라고 하는 거는 자, 임의의 인덱스 셋. 그래서 이제 특정 짓지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인덱스 셋일 때 그 인덱스 셋에 속하는 인덱스에 맞춰서 팩터 셋이 존재하는 거고, 자, 가정하기를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몽땅 프로덕트 했을 때 이 집합에 속하는 원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떠한 이제 함수로서 정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는 어떤 거냐 하면 인덱스 셋으로부터 예, 여기에 속하는 팩터들 이제 각각은 이제 집합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몽땅 합집합을 하는 겁니다. 인덱스 셋에 속하는 모든 인덱스에 맞춰가지고 자, 얘네들 몽땅 합집합을 하는데 그때 요 인덱스 i에 속하는 대응하는 그 원소는 그쵸? 결국엔 이미지죠. 요 c라고 하는 함수의 이미지 얘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 하면 바로 요 i에 대응하는 팩터 셋인 x of i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함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으로 우리가 요 프로덕트 셋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정의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동영상에서는 바로 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프로젝션을 이용을 하고 특히 이 프로젝션의 역사, 인버스 이미지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이제 정의를 하기 때문에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션과 프로젝션의 역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션은 이제 정의는 어떻게 했냐 하면 바로 프로덕트 셋에서 그쵸? 자, 여기에서 자, 요 프로덕트 셋을 이루는 하나의 팩터 셋을 하나 잡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 이제 픽스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J로 해가지고 X of J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프로젝션은 우리가 이제 파이로 썼기 때문에 자, 파이로 하는데 요 그 팩터 셋에 해당하는 요 J 인덱스에 맞춰서 프로젝션도 각각이 존재하고요. 그러면 얘는 프로덕트 셋에서 요 J번째란 표현 좀 그렇고요. J에 해당하는 팩터 셋으로 대응되는 그러한 함수인데 어떻게 대응되냐 하면 자, 여기에 속하는 프로덕트 셋에 속하는 원소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일단 이제 함수죠. 이렇게. 그러면 이 C가 이제 일로 대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파이 서브 J에 의해서 C가 대응되는데 그때 이제 뭘로 대응되는 거냐 하면 자, 여기에 원소 바로 이 C에 의해서 여기 이 J에 해당하는 요 인덱스가 대응된 C 서브 J로 그쵸? 네, 그러면 얘는 당연히 X 서브 J의 원소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C를 프로젝션 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C 서브 J 자, 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그리고 이건 당연히 얘는 X of J의 원소인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일단은 이 표현
요 표현 뒤에 쓸 거예요. 좀 이따가요. 그래서 요거 조금 봐두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 J에 해당하는 프로젝션에 의해서 C가 대응되는 거는 C of J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C of J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 C라고 하는 요 프로덕트 셋의 원소를 우리가 원소에 의해서 요 J라고 하는 게 대응된 값이 C of J에 해당한다. 자,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일단 이제 프로젝션에 대한 이제 정의였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보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요 프로젝션에 의해서 프로젝션의 역상이라고 하는 거, 인버스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거를 써서 요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이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요 프로젝션에 대한 이제 역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일단 원소를 하나 잡고요. 네, 그거에 대한 역상을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함수의 역상에 대한 이제 정의를 좀 먼저 복습하고 이제 요 프로젝션에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함수 f가 있으면 그리고 얘에 대한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일 때 또는 뭐 치역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랬을 때 요 치역에서 일단 치역에서 하나 C를 잡았을 때 C로 하지 말고 요 여기에서 그냥 뭐 A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F 인버스 오브 A라고 하는 거는 즉 A의 역상 여기서 얘는 역함수로 보지는 마시고요. 예, 그냥 표현을 우리가 인버스 이미지에 해당하는 표현을 자, 저렇게 쓰니까 자 여기서도 A의 역상이라고 하는 거 자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 하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뭐죠? 정의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함수 f에 의해서 대응된 값이 바로 요 a인. 예, 그래서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요 조건을 만족하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 모두 모아놓은 게 바로 이제 a의 역상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y의 부분집합 u를 잡았을 때 u에 대한 역상은 자, 인버스 이미지는 자, 얘는 이제 또 뭐가 되겠습니까? x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자, 함수 f에 의해서 대응된 값이 u 안에 들어가는 속하게 되는 그러한 정역의 원소들 모두 다 모아놓은 게 이게 이제 u의 역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역함수 다룰 때 이제 많이 다뤘던 기호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제 이 기호를 써가지고 이 프로젝션에 대한 역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일단은 이제 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 이쪽이에요. 부분집합에 대한 역상. 근데 일단은 먼저 한 점에 대한 역상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먼저 좀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이제 정사형 하나 이제 고정시켜 놓고요. 즉 J를 고정시켜 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J에 해당하는 인덱스 J에 해당하는 팩터 셋 X of J 일단 하나 이제 고려하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셋에서 그 X of J로 보내는 이제 정사형도 하나 고정시켜 놓고요. 네, 프로젝션도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 하면 바로 그 x of j에서 한 점을 잡을게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여기서는 이제 p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x of j는 일단은 이제 product set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자 요 j에 맞춰서 x of j 자 요거 이제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P점을 하나 잡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P의 역상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P sub J에 대한 P의 역상인데요. 요거 한 점인데 자 요거를 이제 집합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 공역정에 있는 부분 집합에 대한 역상을 주로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이제 좀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점에 대한 역상보다는 요 점 하나로 이루어진 싱글톤 셋에 대한 역상으로 그렇게 놓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같은 거죠. P의 역상이나 P 하나로 이루어진 싱글톤 셋에 대한 역상이나 같은 건데 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부분 집합에 대한 역상 얘기로 이제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한 점보다는 그 점 하나로 이루어진 싱글톤 셋에 대한 역상으로 이제 설명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정의에 의해서 이제 뭐와 같냐 하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자,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셋이니까 그 프로덕트 셋에 있는 원소 일단 이제 C라고 잡았을 때 그쵸? 이 C가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지 바로 요 P의 역상에 들어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집합 기호를 하기로 했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일단 요 역상의 정의에 맞추기 위해서는 바로 파이 서브 J에 의해서 대응된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요 P가 돼야 되는 거죠. 또는 P 하나로 이루어진 집합에 속하는 거. 근데 어차피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P 하나로 이루어진 이 시그널 셋에 포함되는 거나 결국 이거 이퀄 P나 이제 이건 결국엔 같은 의미인데 아까 요 C가 대응된 파이 서브 J라고 하는 이 값이 아까 뭐였냐 하면요. 좀 전에 썼던 게 바로 얘가 C of J였습니다. 얘가.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C라고 하는 게 프로덕트 셋에서 바로 이제 어 잘못 썼네요. C라고 하는 거는 자, 인덱스 셋에서 프로덕트 셋으로 대응되는 건데 그때 요 인덱스에 있는 각 i마다 C of I 대응됐을 때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특히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요 i에 맞춰가지고 x of i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j로 하면 여기를 j로 바꿔주면 요 c of j는 x of j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 P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X of J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이 C가 J를 대응시켰을 때 그 값이 X of J에 있다. 자, 이제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요 P는 X of J의 지금 원소 하나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정사형에 의해서 이 파이 서브 J에 의해서 C가 대응된 게 바로 C 서브 J인 건데요. 그쵸? 그 값이 뭐냐? 그게 바로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요 기호에 맞춰서 지금 쓴 게 요 노트에 있는 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정사형의 정의에 의해서 C는 P로 대응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값은 뭐냐 하면 C에 의해서 J가 대응된 값 이렇게 그쵸? C에 의해서 J가 대응된 값이 P이다. 자,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집합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한 거는 정사형의 정의에 맞춰서만 지금 이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거는 그래서 자, 다시 지우면 자, 지금 자,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정의를 얘기한 거예요. 그 정사형의 역상에 대한 정의. 근데 그 집합이 결국엔 뭐와 같냐 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썼는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요 제2에 해당하는 요 제2에 해당하는 거와 요 i와 일치할 때는 P 하나로 이루어진 집합이고
i와 j가 같지 않을 때는 뭐에 해당하냐면 요 y sub i가 바로 x sub i에 해당하는 겁니다. i와 j가 같지 않은 거니까 예, 이 y 이제 j일 때는 좀 다시 쓸게요. 여기서 자 여기에서 y 그러니까 i하고 j가 같지 않을 때는 같지 않을 때는 이 y sub i라고 하는 거는 자 얘는 요거 x sub i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i와 j가 같을 때는 즉 y sub j죠. 그때 얘가 뭐냐 하면 바로 p다. p 하나로 이루어진 바로 요 집합이다. 자, 이렇게. 자, 이거는 일단 그 집합으로 표현하니까 지금 이렇게 그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는데요.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특별한 집합으로 놓고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간단한 예로 보게 되면 i와 j가 달 때는 이렇게. 예, 그쵸. 예. 그래서 만약에 r 프로덕트 r일 때 요 뒤에 가서 이제 예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먼저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 만약에 자 얘가 이제 평면이에요. 이렇게 R 프로덕트 R. 그러면 이쪽에서 A를 하나 잡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얘는 지금 얘가 이제 첫 번째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제 인덱스 1에 해당하는 집합이고 얘가 인덱스 2에 해당하는 집합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R 프로덕트 R로 놓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바로 요 파이 원에 의한 A의 역상은 뭐가 되겠습니까? 또는 A 하나로 이루어진 이 집합의 역상은 얘가 자 결국에는 이 직선이죠. 즉 평면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평면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파이 1이라고 하는 요 사형에 의해서 뭘로 대응되는 거냐면 A로 대응되는 거는 바로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원소들일 거 아니에요. 모든 점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수직으로 요 A를 지나는 이 직선인데요. 이 직선을 나타내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하면 A 프로덕트 R인데 이때 요 R이라고 하는 거는 요 X2에 해당하는 겁니다. X2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프로덕트의 형태로 자 이렇게 나타내 보면 그래서 X of I 이때 물론 이제 요 I는 1부터 2까지인데 그때 요 X of X Y 바꾸겠습니다. 예. 요 기호에 맞춰서 Y sub I인데 이때 Y sub 1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A인 거고요. 그리고 Y sub 2에 해당하는 게 R. 즉 얘가 X2에 해당하는 거죠. 즉 이제 UR 두 번 그 인덱스 2에 해당하는 팩터 셋이 in UR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기호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원에 해당하는 거, 자 요 예, 즉 요 파이 서브 원, 요 원과 맞춰서 요 원에 해당하는 게 y 서브 원에 해당하는 게 a인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원과 다른 거에 대한 게 지금 여기서는 2밖에 없는데 그 2에 해당하는 2에 해당하는 요 y 서브 2는 결국에는 이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점이 아니라 자, 일반적인 그 부분 집합으로 우리가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나타내 보겠는데요. 사실 지금 요 점에 대한 것만 정확히 이해했으면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집합에 대한 역상 이해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에 대한 걸로 이제 요 정의를 조금 이제 확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2번.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똑같이 자, 제2에 해당하는
프로젝션이에요. 그리고 얘는 프로덕트 셋에서 바로 J에 해당하는 팩터 셋인 X of J로 이렇게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U라고 하는 부분집합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럼 그 U에 대한 역사, 자 이제 U의 역사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정의에 의해서 U의 역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 자체가 함수니까 그냥 함수에 대한 역상의 정의 그대로 하게 되면은요. 바로 이 프로덕트 셋에 있는 원소들 중에 그렇죠? 예. 프로덕트 셋에 있는 원소들 중에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는 거냐면 요 J에 해당하는 정사형에 의해서 얘를 보냈을 때 걔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U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자 얘는 다시 얘기하면 C가 J를 보냈을 때 그쵸? 예. 이 고정된 J입니다. 요 인덱스는. 그래서 이 C가 J를 보냈을 때 걔가 U 안에 포함되는 거. 이때 U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는 X of J의 부분집합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C라고 하는 이쪽 이제 함수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 프로덕트 셋의 원소는 요 함수에 의해서 J가 대응된 게 요 X of J라고 하는 그 팩터 셋의 부분집합이 U 안으로 포함되는 거. 자, 그럼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좌표 성분으로 보게 되면 J번째 성분이 좌표 성분이 J번째 좌표 성분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U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를 나타내 보면 이거 이퀄 이제 나타내 보면 얘는 프로덕트 셋에 의해서 이제 나타내지는 게 가장 좀 어, 심플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집합들을 프로덕트 한다라고 하는 걸 앞에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의 가지고 맞춰 가지고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프로덕트 셋에 대한 기호로 그대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게 이때 요 y sub i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i와 j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로 u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i와 j가 다를 때는 그렇죠? 예, 요 인덱스 i가 자 얘가 j가 아닌 그 외에 그 인덱스일 때는 걔가 뭐냐면 x of i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래서 J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대해서만 여기 요 i가 J에 해당하는 인덱스일 때만 그게 바로 요 U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고요. 그 외에는 모두 다 전체 집합, 그 J에 해당하는 팩터셋 그 자체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정의는 지금 프로덕트 셋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요 일반적인 그 프로덕트 셋은 사실 우리가 그 이제 뒤에 정의할 때 쓰기는 쓰지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룰 때는 일반적인 이 정의보다는 유한한 거 가지고 주로 다뤄요. 또는 기껏해야 카운터블 인피니트한 경우에 대해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요.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덱스 셋, 즉 언카운터블한 그런 인덱스 셋에 대해서 다룰 때 이외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냥 그 프로덕트의 형태로 즉 뭐 x1 프로덕트 x2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내는 게 나타내도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공부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으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해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 수업은 일반적인 그 인덱스 셋에 대한 따로 어떻게 제약 조건 주지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인덱스 셋에 대한
프로덕트 셋을 생각을 할 거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예, 정의할 거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 또 이제 내용들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특별한 예제를 다룰 때는 거의 대부분 유한불은 프로덕트 하거나 또는 기껏해야 뭐 이 정도 예, 로 예제를 다루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잘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예를 좀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좀 구체적인 예를 다루기 위해서 각각의 팩터셋을 실수 집합으로 할게요. 예,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각각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팩터 셋은 실수 집합인 걸로 하고, 자, 그것들을 이제 프로덕트 하는데, 일단은 인덱스 셋을 i로 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원소가 두 개인 거. 즉, 이제 그 실수로 두 번 프로덕트 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예, 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평면에 대해서 먼저 일단 이제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를 해보고 그거를 자연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 프로덕트 하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예제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셋이 자연수 집합인 경우에 예, 그때 이제 나타내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가 자, 인덱스 셋 i가 1과 2인 거.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x1 실수, 그 다음에 x2도 실수예요. 근데 이제 요 r하고 요 뒤에 요 r하고 또 구별하기 위해서 예, 서브스크립트로 이렇게 좀 구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덕트 xi, 그 다음에 i 이렇게 우리가 쓰는 이 기호는 결국에는 R 곱하기 R인데, 즉 평면이죠. 예, 평면인데, 이제 이렇게 조금 구별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역상. 자, 역상. 그래서 U라고 하는 거를 부분 집합입니다. 자, 아래 부분 집합. 자, 그래서 평면, 즉, 프로토 셋이에요. 요 평면에서 자, 요 실수의 부분 집합은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쪽에 있는 U. 근데 이쪽 얘도 지금 실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이쪽에서도 U라고 하는 예, 똑같은 집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요 EU 자, 얘에 대한 역사. 그러면 얘는 지금 인덱스가 1이에요. 그러면 이제 1에 해당하는 정사형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파이 1에 대한 U의 역상은 결국엔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사형 시켰을 때 요 U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스트립 되겠죠. 이렇게 끈이라기보다도 이제 그냥 밴드 모양일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점을 하나 잡으면 평면에 있는 점을 잡으면 얘를 우리가 요 이쪽으로 사용시키면 그대로 쭉 사용돼 가지고 바로 요 U 안에 포함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원소들 다 모아놓은 게 바로 지금 이 집합입니다. 이 집합. 그럼 이 집합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할 텐데, 자, 요거는 이제 좀 바로 되죠?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예, U 프로덕트, 예, R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집합은, 자, 요 집합은 U 프로덕트 R2.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썼던 기호대로 나타내 보면, 자, 얘 이퀄, 자, 프로덕트 Y i인데, 그쵸? 그때 이제 i는 1 아니면 2인 거죠. 그때 y1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U9, y2에 해당하는 게 r 또는 r2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면 유사하게 요번에는 이쪽
R 서브스크립트 2의 이쪽에 있는 자 얘에 대한 역상을 생각을 하면 자 이때 이제 역상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션은 파이 2입니다. 그쵸? 요 2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파이 2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역상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자 이쪽이죠. 이쪽 점점점 안 하고 얘가 오픈 인터벌로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오픈 인터벌로 했기 때문에 아까는 요 점점점 나타냈는데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예, 번거로워서 그냥 직선으로 그었던 것 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바로 요 u에 대한 파이2의 역상은 바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파이2에 대한 u의 역상은 결국 얘는 이제 우리가 나타내 보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r 이번에는 이제 원이죠. 이쪽. 자, 얘 프로덕트 u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프로덕트 yi 자, 이렇게 썼다 하게 되면 그때 y1에 해당하는 게 r1이고 y2에 해당하는 게 u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인덱스 셋이 원소가 두 개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예, 우리가 평상시에 써왔던 기호 표현하고 예, 잘 맞아 떨어지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인덱스 셋이 인피니트인데 그냥 카운터블하게 인피니트인 그래서 이제 자연수 집합을 인덱스 셋으로 했을 때는 이게 나타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표현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 보면은 만약에 i가 인덱스 셋이 자연수 집합이면 그리고 각각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팩터 셋을 지금 실수인 걸로 지금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나타내 본다 하게 되면 결국 R 프로덕트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뭐 이거 자체가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 밑에다가 자, 첫 번째 팩터 셋, 두 번째 팩터 셋, n번째 팩터 셋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u라고 하는 집합을 하나 이제 어차피 다 똑같은 실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u를 잡으면 뭐 다른 쪽에서 u 잡는 거랑 그 다른 실수에서 u 잡는 거랑 똑같은데 이제 만약에 요 u에 대해서 자 얘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n에 해당하는 팩터 셋이니까 정사형으로 하게 되면 파이 서브 n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인버스 u 하게 되면 자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예, 바로 요 n번째 해당하는 것만 u인 거고 나머지는 다 전체 집합인 얘네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R1 프로덕트 R2 프로덕트 그러면서 n번째 해당하는 거는 U 프로덕트 그 외에는 다시 전체 집합 이렇게 될 거고 얘가 I 번째 뭐 이렇게 예, 라고 이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도 되지만 이거를 이제 프로덕트 셋의 형태로 나타내면 조금 더 간결하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이퀄 프로덕트 y sub i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이 i는 인덱스 셋인 자연수 집합의 원소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콤마 한 다음에 이 yi가 뭐냐 하면 얘가 u 언제 이 i가 n일 때는 그쵸 요 n하고 맞춰서요. 예. n과 맞춰서 i가 그 n일 때는 u인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이 아닌 나머지 모든 i에 대해서 얘가 뭐다? 실수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간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가
카운터블 인피니트한 그 인덱스 셋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는 없어요. 이거 자체는 뭐 충분히 사용할 만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인덱스 셋이 자, 이렇지 않고 언카운터블하다 또는 뭐 좀 언카운터블한 좀 특별한 어떠한 인덱스 셋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나타내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요 기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임의의 인덱스 셋에 해당하는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이 표현을 계속 사용할 거고요. 특별히 얘가 이렇게 유한번 프로덕트거나 기껏해야 카운터블리 인피니트한 프로덕트일 때는 그럴 때는 또 그냥 직관적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런 기호도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